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을 안고 사연을 쓰게 된 딸아이를 키우는 돌싱입니다. 혹시 후안무치라는 말 아시나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뻔뻔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저에게 전 남편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랑 왜 결혼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콩깍지에 쓰였다는 거 말고는 답할 게 없네요.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다고 하잖아요. 제 눈이 정말 너무 심하게 멀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여느 커플처럼 소개팅으로 만나 사랑을 키웠어요.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라 정말 평범하게 연애를 했어요. 저는 외동딸이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적금을 많이 부어주셨고 저도 일하면서 번 돈을 많이 모아두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이미 집도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 결혼할 때는 부모님 반대도 있었어요. 남편은 집을 할 생각도 없이 제가 살던 전셋집에서 그냥 살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말했고 저도 굳이 돈 들여 이사 가는 것보다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돈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는 남자 인정 못한다며 마지막까지 반대를 하셨죠. 그래도 결국 결혼은 했어요. 그만큼 남편이랑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저는 성격이 맺고 끊음이 정확한 편인데 남편은 둥글둥글 무난한 성격이어서 그 부분이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술 때문에 사고 친 적이 많아서 그 부분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이혼한 게 그럼 술 때문인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쪽 문제가 아니고 뜬금없는 여자 문제 때문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이 3번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술만 마시면 연락이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한 통 하더군요. 짜증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전화했더니 경찰서라는 대답과 함께 남편을 데려가라고 하시더군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도로에 누워있다가 결국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 가 있더라고요. 경찰서 갔더니 완전히 깔라가 돼서 인사불성이 된 남편이 의자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나마 술주정이 없었으니 다행이었지. 주정까지 했으면 한 대 패고 싶을 만큼 쪽팔렸어요. 부랴부랴 경찰서까지 남편 데리러 온 건 좋았는데 폰이 꺼져버렸더라고요. 저는 자기 전에 폰을 충전하는데 남편 데리러 여기까지 나올 줄 몰라서 충전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제 폰을 쓸 수 없으니 콜택시도 부를 수 없었어요. 남편 폰이 생각나서 콜택시를 부르려고 버튼을 누르는데 뭘 잘못 눌렀는지 이전 화면이 뜨더군요. 그리고 그 화면을 본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웬 여자와 같이 있는 사진이었어요. 거의 껴안고 있는 데다가 서로 입술을 맞대고 있는 사진이었죠. 게다가 위에서 아래로 찍힌 각도로 보니 여자가 남편 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보고 제정신 유지할 수 있는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데 얼굴을 확인하고 더 열이 받아버렸어요. 바로 남편이 자주 만나러 다니던 동네 누나였거든요. 이 여자를 제가 경계 대상에 넣지 않은 이유는 처음에 사귈 때 가장 먼저 소개시켜준 사람이었거든요.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누나라며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고 나이가 남편보다 6살이나 많으니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절대로 연애 상대는 아닐 거라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이런 참사를 불러온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여자는 유부녀였고 남편도 유부남이잖아요. 일단 화를 내려놓고 다른 사진부터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확실하다 싶더라고요. 그 여자랑 찍은 사진이 넘쳐나더군요. 저와 남편은 서로 폰을 확인하는 행동은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무방비하게 폰 안에 외도의 흔적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흔적들을 저장하려니 제 폰은 이미 배터리가 나갔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하나 불러야 했어요. 폰 번호를 알고 있는 제 사촌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근처에 살고 있고 지금이면 운동을 할 시간이라 오기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불렀거든요. 도대체 남편이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태우지도 못할 만큼 떡이 됐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잠깐 폰 들고 이리 와봐. 저는 오빠의 팔을 끌어 남편 폰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 사진과 카톡 내역을 모두 보여주며 사진 좀 찍으라고 말했어요. 동영상도 찍으라고요. 바람 피면서 이렇게 대놓고 사진첩에 불륜녀랑 찍은 사진 올려놓은 거야? 이건 뭐 답이 없네. 사진을 보니 최소 몇 달 전에 바람 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미치고 팔짝 뛸 것 같다고. 게다가 이 여자 내가 아는 여자야. 남편 동네 아는 누나인데 어릴 때부터 친하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놔뒀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네? 잘 생각해. 바람 피는 것도 습관이라 잘 안 고쳐진다더라.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몰라. 이 인간 술 깨고 이야기해본 뒤에 결정하려고. 오빠, 미안한데 우리 집까지 옮겨줄 수 있어? 택시 타고 갔다가 집 안까지만 옮겨줘. 야, 바람 핀 놈 뭐가 좋아서 집까지 데려가? 그냥 근처 쓰레기 있는데 대충 던져두고 가면 되지.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몰라? 나도 그러고 싶지. 그치만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추궁해야 하니까 놔두고 가면 안 돼. 결국은 오빠의 도움으로 저희는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남편은 오빠가 데려다 놓은 현관 입구에 놔둔 채 저는 안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열이 받으니 쉽사리 가라앉지도 않고요. 결국은 뒤척거리며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가 새벽녘 잠자는 걸 포기하고 일어나서 TV를 틀었어요. 생각이 많아서 정리할 겸 틀어놓은 건데 그 소리에 남편이 으으하며 일어나더군요. 물 좀 갖다 줘. 술에 취해 갈라진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물 대신 대뜸 사진부터 보여줬어요. 동네 친한 누나랑은 어디까지 갔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진을 본 남편 놈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는지 버벅대기 시작하더군요. 눈을 껌뻑거리는 것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마디 해줬어요. 이거 그 집 남편한테 알려도 되지? 그 말 한마디에 숙취로 쓰러져 있던 남편 놈은 벌떡 일어나더니 바로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미안해. 절대로 그 집에 알리면 안 돼.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마. 절대로 그런 짓 이제 2번 다시 안 할 테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될 짓을 왜 했어? 그리고 숨기려는 노력도 하나도 안 했더라? 왜? 나한테 들키고 나하고 이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도 않고 그러던 차에 술 마시고 한 번 일이 그렇게 됐었는데. 한 번이 아니지. 지금 내가 찾아낸 첫 사진에서 4개월이나 지났는데 넌 그럼 4개월 내내 술 마시고 실수해서 여자 만났어? 그런 말이 아니고 어쨌든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 거고 인연 싹 끊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참아줘. 남편 놈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이 푹 나왔어요. 이걸 용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은 용서하기로 했어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당신 입으로 시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우리 상황 정리해서 알려드려. 그건 내 입으로는 못하지. 부모님 아시면 완전 난리 날걸? 우리끼리 해결하면 될 일인데 왜 부모님까지. 아셔야지. 당신 아들이 남의 귀한 딸 지금 마음고생 시키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말하라고 하기 전에 알아서 해. 당신이 안 하면 내가 직접 가서 사진부터 보여줘 버릴 거니까. 결국 저의 강경한 태도에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시부 반응에 저는 한 번 더 어이가 없었어요. 아가, 살다 보면 남자가 실수할 때도 있는 법이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만 받아놓으면 이놈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잘 알아들을 거다. 그러니 너도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줘라. 저는 시부의 말에 점점 더 짜증이 밀려왔어요. 아니 시부가 대체 뭔데 잘못한 남편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죠? 이미 상처받고 배신당한 건 저인데 왜 시부가 용서해주고 말고를 결정하냐고요. 그렇지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각서를 받았어요. 자, 여기다가 각서 쓰고 지장 찍어. 각서 내용은 별거 없어. 앞으로 바람을 피지 않는다. 상간녀와 모든 연락을 끊고 깨끗하게 정리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 유책 배우자로서 친권, 양육권을 나에게 다 넘기고 내가 당신과 시댁에 준 모든 걸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내용이야. 그걸 들은 남편은 알겠다며 각서를 쓰고 사인이며 지장이며 다 찍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더 조건을 걸었어요. 월급 통장이랑 카드 내역 매달 한 번씩 확인하겠다고요. 돈을 어디다 썼는지 알면 허튼 짓 안 할 테니까요. 그렇게 가정의 평화는 지켜졌지만 뭔가 모를 찜찜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 주에 저는 제가 임신 초기라는 걸 알게 됐죠.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큰 산 넘었고 설마 남편이 개또라이가 아닌 이상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상상한 미래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거였는데 실상은 달랐어요. 굳다 못해 쫙쫙 갈라져 버렸거든요. 남편이 각서를 쓰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저의 임신은 이제 막 안정기에 들어서게 됐어요. 남편은 제게 외도를 걸린 이후로 집에서는 쭈구리처럼 지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본인이 제게 잘못한 일이 있으니 집에서 어깨를 못 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남편이 계속 그렇게 행동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날 아이가 이런 아빠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요. 교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으로 남편과 맛있는 것도 자주 먹으려고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그때의 일을 최대한 빨리 덮어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제게 맞춰주고는 있었지만 크게 관심은 없는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그 모습에 한 번 더 상처받았거든요. 외도 후에 마누라한테 잘해주려는 남편은 없을 거예요. 눈치부터 보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이 정도로 노력하면 본인도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던 중에 저희가 집을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적당한 집이 나와 집을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내놓고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 청소를 한번 싹 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자주 올 예정이니 귀금속이나 너무 잡다한 물건들은 당분간 차에 실어놓을 예정이었어요. 제 차보다는 남편 차가 SUV로 크기 때문에 거기 짐을 놓자고 이야기가 됐어요. 남편과 함께 짐을 나르고 있는데 제가 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다가 차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차 키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발판 쪽에 떨어뜨렸나 싶어서 조수석 쪽 발판을 들어 올렸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운전석 쪽 발판을 들어 올리려는데 남편이 급하게 다가오더니 차 키 여기 없을 거라며 갑자기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아니, 없으면 없지 왜 막아서는 거지? 이상한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결국은 남편 저지하고 차 안에 들어가 문 잠그고 발판을 들어봤더니 거기 검은색 폰 하나가 있더군요. 남편 폰과는 다른 기종이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 세컨폰이었더라고요. 폰을 열어보니 제 눈을 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봤어요.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번에 그 누나랑요. 제가 용서해준 지 꼴랑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애가 뱃속에 있는데 바람이라니. 열받은 제가 차 문을 열고 나왔어요. 너 이거 뭐야? 폰 숨겨두고 그 여자랑 또 바람을 피워? 몇 개월 지났다고 또 바람이야. 아니지. 혹시 그때 해결 안 했던 거야? 헤어진다더니 여전히 즐겁게 이중생활하면서 살았던 거냐고. 저는 남편 세컨폰을 열어서 거기 적혀진 카톡 대화들을 읽었어요. 자기야 사랑해. 보고 싶어?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 아, 들키면 동생 이야기라고 둘러대려고 여동생 남동생이라 적어놨어? 암호까지 정해서 더 주도 면밀하게 나를 속이려고 했다 이거지? 반성 같은 건 아예 한 적이 없네. 내가 용서해준다고 했을 때도 아예 헤어질 생각 없었고 잘 됐다 싶었나 본데
이번에는 못 참아. 당장 이혼할 거야, 이 나쁜 놈아. 어디서 할 게 없어서 계집질이야? 화가 난 저는 노상에서 소리를 질러댔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저번처럼 무릎 꿇더니 용서해달라며 질질 짜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진짜로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뱃속에 아이를 보면서라도 참아. 용서? 내가 저번에 용서해줬다가 지금 얻은 게 뭔데? 당신 두 번째 바람 펴서 임신한 마누라 뒷골 터지게 만들어놓고 용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되는 거냐고. 왜 내가 용서해줘야 하는 건데?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참으면 절대 안 되지. 너 같은 거랑 인연을 끊는 게 아이 인생에 더 도움되는 일 아니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어느 엄마가 이제 곧 태어날 아이한테 바람핀 거 용서해줬는데 또 바람핀 아버지를 주고 싶겠냐고. 정말 이번 한 번만이야. 앞으로는 절대로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할게. 어떻게든 이혼만은 참아줘.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모습을 보고도 더 열이 뻗는 건 아마 첫 번째 외도 때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해줬던 저의 바보 같은 모습이 떠올라서였을 거예요. 저에게는 이 남자에 대한 믿음이 아주 조금도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저러고 또 바람 피겠지. 2번이면 3번은 쉽겠죠. 입만 열면 거짓말. 네가 왜 나 없으면 못 살아? 저 상관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은데 이혼해 줄게. 둘이서 살아. 고작 3개월을 못 참아서 각서 쓰고도 바람핀 년이랑 계속 만나는 거 보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인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는 너 같은 아빠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인연 끊어. 넌 제대로 된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야. 앞장서. 당장 시댁 가서 이혼한다고 말씀드리게. 열받은 저는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가려고 했어요. 남편이 완강하게 거부하더군요. 시댁에 알리는 게 무서웠나 봐요. 무서운 짓을 왜 했냐고 윽박 지르려다가 참았어요. 이번에야말로 시댁 가면 시부에게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시부가 무슨 말로 남편을 두둔하든지 간에 코웃음 날려줄 준비도 되어 있었고요. 당장 앞장서라고. 시댁 가서 정산해. 시부모님도 그간 상황 다 알아야 우리 이혼할 때 큰 문제 없을 거 아니야? 무슨 정산? 그리고 나 이혼 안 할 거라니까? 넌 이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 내가 너랑 헤어질 거라고 결심했으니까. 그리고 정산해야지. 너 첫 번째 외도 때 각서 썼잖아. 당신과 시댁에 준 모든 걸 되돌릴 거라고. 나 그거 받으러 시댁 갈 거야. 알지? 아버님 차 내가 빌려드린 거. 게다가 소소하게 빌려드린 돈도 있고 그리고 당신한테 사준 선물들은 다 놔두고 가. 넌 그 선물 받을 자격 없어. 그 말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여보, 진짜로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나 정말로 다 끊을게. 깨끗하게 정리할 거라니까?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든 말든 너 마음대로 하고 솔직히 각서까지 썼는데도 그 여자 만난 거면 이 정도 각오는 이미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당신이 원해서 만났잖아. 그리고 너 말끝마다 미안해라고 하는데 그 말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죽어? 미안해하지도 않으면서 뭐가 미안한데?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마치 진짜 미안한 것처럼 굴고 그거에 넘어가서 내가 한 번 봐줬는데 이번에는 안 넘어가. 누굴 호구로 알고 당장 앞장서. 결국 미안한 마음 없이 미안하다며 소리만 치는 남편을 저는 시댁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니, 미안하다는 말은 왜 하는 건데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제 속도 모른 채 사과만 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남편 놈을 보니 그때 용서해준 게 그제야 후회가 되더군요. 시댁에 도착한 저는 표정이 무척 좋지 않았고 남편은 끊임없이 제 눈치를 보며 주눅들어 있었어요. 너희들 웬일로 왔어? 오늘 무슨 날이야? 어머님, 저희 이혼하려고요. 이 사람이 또 바람을 폈어요. 그것도 저번이랑 똑같은 여자하고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저 속이고 열심히 만나고 있던데 솔직히 더는 못 참아요. 어떻게 임신한 와이프 두고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나요?
새로운 여자였다면 덜 화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또 그 여자냐고요. 두 사람 연애하는데 내가 방해물 같으니 제가 이혼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아이고 며느라가 진정 좀 해라. 뭐가 그렇게 바빠?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너 임신 중이라 뭐 이래저래 저도 힘들었나 보지. 네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 그리고 어차피 상대방도 남편이랑 애가 있다는데 그냥 불장난 같은 거였을 테고 진지하게 만나는 그런 건 아닐 것인데 너도 부인이 돼가지고 그런 불장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난리치면 안 되지. 뱃속에 애도 있으니 흥분도 좀 가라앉히고 생각을 하면. 불장난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 하는 짓을 보시라고요. 미안하다고 다 정리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여태껏 만나면서 메신저로 와이프 배불러서 재미가 없네 어쩌네 그런 말 찍찍하면서 둘이서 내 욕까지 했다고요. 저는요, 임신 중에 벌써 남편 불륜이 2번째예요. 임신 중에 남편 외도 알아채는 와이프도 많지 않겠지만 2번이나 이런 짓 당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버님이야 아버님 자식이고 두둔하고 싶은 마음 있으시겠지만 저는 달라요. 첫 번째 용서가 제 마지막 한계 지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용서 못하고 저번에 남편이 쓴 각서대로 하려고 시댁 온 거예요. 각서? 야, 너는 무슨 각서를 어떻게 썼길래 불똥이 여기까지 튀어? 각서를 보기 전까지 시부는 아주 느긋한 태도였어요. 아들놈 두둔해가면서 각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제가 각서를 보여주니 시부의 표정은 울그락불그락 시시각각 변했고 남편놈은 고개를 떨구다 못해 바닥으로 꺼질 것 같더군요. 아버님 쓰고 계시는 차 가져갈게요. 그거 어차피 저희 친정어머니 명의잖아요. 운전자 보험에 특약 넣어서 저희 차 몰고 있던 거였으니까 이혼하면 당연히 다시 저희 엄마한테로 돌려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솔직히 이런 일 없었으면 조만간 아버님 차 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해요. 제 명의였다면 그것도 재산 분할에 들어가는 거였을 텐데 어머니 명의라서. 그냥 돌려주시는 게 깔끔하실 것 같아요. 제 말에 시부가 완전 열받아서 남편 등짝을 후려 패더군요. 너 도대체 무슨 뻘짓을 하고 다녔길래 집에 불똥이 튀게 만들어? 아랫돌이 간수 잘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저번에 너 두둔해주고 잘 넘어갔으면 네가 알아서 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너 때문에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시부는 흥분해서 남편을 향해 윽박질렀고 그런 시부를 보면서 저는 웃겼어요. 왜냐고요? 아니 처음에 남편 바람 폈을 때는 자기 차 뺏길 정도로 위급한 게 아니라서 남편 용서하라고 마음 넓은 척 굴더니 결국 자기가 차 뺏길 것 같으니 남편에게 너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거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라는 심플한 게 이 집에는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놓고 여전히 잘못하는 남편이랑 잘못한 걸 크게 잘못한 게 아니니 넘어가라는 시부가 정말 똑같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결국 남편놈은 시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요. 그런데 왜 시부에게 비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빌려면 저한테 빌어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시니컬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시부가 저한테 급조된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내가 그런 짓 절대로 못하게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용서해 주려무나. 이놈이 100번 1000번 잘못했지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여자랑만 잘 떼어놓으면 너도 마음이 편할 테니까. 죄송하지만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마음도 안 들고요. 100번 1000번 잘못했으면 100번 1000번 벌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저는 벌을 주는 사람은 아니니 제가 줬던 걸 다 돌려받을게요. 아버님한테는 차를 돌려받고 남편에게는 딱히 돌려받을 만한 것도 없으니 이혼할 때까지 우리 신혼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뭐? 그 집에서 나가면 난 어디서 살아? 아버지 집도 너무 멀고 직장에서는 더 멀다고. 집에서 내쫓는 건 좀 너무하잖아. 다시 이야기를 잘 해보고. 집에서 내쫓는 게 왜 너무해?
그 집 계약할 때 너 나한테 땡전 한 푼이라도 준 거 있어? 아니면 그 집 유지비를 네가 주기를 했어? 그 집도 내가 가져온 내 전셋집이잖아. 넌 거기 그냥 네 집만 들고 들어와 살았고. 그러니까 가볍게 집만 들고 나가면 되지. 그리고 시댁 멀면 그 상간녀 집에 가서 재워달라 그래. 얼마나 좋아하겠어? 죽고 못 사는 남자친구랑 만나면 좋아하겠다. 그치?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나 진짜로 갈 데 없다고. 집에서 내쫓는 건 너무하지. 나 절대로 그 집에서 안 나갈 거야. 내가 말했잖아. 제발 좀 들어봐. 나 진짜 미안하고 그 여자랑 완전히 다 끊겠다니까. 의심 하나 없애도록 매일 위치 추적 앱도 설치하라고 하면 하고 통장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도 다 줄게. 제발 집에서 나가라고만은 하지 마. 그 여자랑 인연을 어떻게 끊게? 저번에도 끊는다고 해놓고 못 끊었지? 아니지. 끊었는데 다시 이었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여전히 만나고 있으니까 둘이서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내가 이혼해 줄게. 둘이 같이 살아. 그 여자도 그 남자랑 이혼하면 너랑 잘 살 수 있겠네. 집도 없이 둘 다 똑같이 위자료와 상간소송비 갚으면서 잘 살면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깊은 사이가 아니야. 진짜 그냥 즐기기만 하는 사이였고 술 마시면 만나는 그런 사고 같은 거였다고. 제발 여보. 그러니까 술 마시면 만나는 사람이면 술을 안 마시면 안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술을 마신다는 선택을 한 것부터가 네가 반성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 뭐 깊고 낮고 그런 거 나는 모르겠고 그냥 이혼하고 양육권 친권 나한테 다 넘겨. 어차피 너 유책 배우자라 그거 다 못 가져가. 집도 없고 이제 빚만 남을 건데 뭐. 대신 애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더라고요. 미안한 기색은 하나도 없이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하는 것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버님도 죄송하지만 그 차 돌려주세요. 안 돌려주시면 경찰에 도난 차량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돌려주시면 좋겠네요.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시댁을 나왔고 남편 짐을 모조리 챙겨 시댁으로 붙였어요. 물론 제가 선물해준 고가의 물건들은 뚝 빼놓고 보냈죠. 제가 보낸 선물이 아까운 놈이니까요. 그리고 그 길로 저는 상간녀도 만나러 갔어요. 상간녀는 초조한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악감이나 수치스러움이 아닌 초조한 표정. 어차피 저랑 그 사람 바람난 거 처음 알았을 때 상간녀 위자료 소송한 거 아니라서 이번에는 소송 못할걸요? 이게 상간녀와의 첫 대화였어요. 뭘 알고는 있는 것 같았는데 아주 어정쩡하게 알고 있더군요. 바람난 걸 인지하고 3년 정도 지나면 소송을 못 거는 거거든요. 고작 3개월은 아직 진행 중인 거나 마찬가지고 제가 용서해줬다고 하더라도 속이고 계속 바람피고 있었으니 고의적으로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은 명확하죠. 게다가 남편이 이미 각서까지 썼거든요. 헤어진다고 해놓고는 여전히 만났잖아요. 위자료 청구할 때 당연히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제 말에 상간녀의 몸이 오들오들 떨리더군요.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어디서 불쌍한 척을 하는 건지. 상황으로 보면 제가 더 불쌍한 거 아닌가요? 뱃속의 애를 위해서 태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상간녀까지 만나러 왔으니. 게다가 뻔뻔한 상간녀의 말을 들으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이보세요. 뻔뻔하고 싶으면 뭘 좀 알고 뻔뻔하시던가. 남의 남자 데리고 열심히 놀았으면 그 책임도 같이 져야죠. 혼자 빠져나가려고 잔머리나 굴리고 있고. 어쨌든 나는 그 남자랑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만나고 싶으면 앞으로 마음껏 만나세요. 대신 저는 당신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그 부분은 알아서 하시고요. 내가 상간녀니까 위자료 청구받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에 법원 등기 같은 건 보내지 말아줘요. 남편이 알면 곤란하거든요. 아직 저희 남편은 모르고 있고 저한테도 가족은 소중하니까. 뻔뻔함을 넘어서는 인간 실격의 태도에 저는 버럭 소리 질렀어요. 가족이 소중하다는 사람이 왜 바람을 펴요? 웃기고 있네 진짜.
당신 가족은 소중하고 내 가족은 소중하지도 않아? 이렇게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만 자기가 잘못한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난리야. 당신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나는 당신 용서해주러 온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도 당신 남편한테 가서 먼저 이룰 수도 있는 거 귀찮아서 여기까지 와서 꼴 보기 싫은 당신 얼굴 보고 있는 거라고. 이것들이 사람이 마음 써주니까 아주 호구로 보이나 봐. 둘이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붙어먹어서는 당신 남편한테 지금 이야기해주러 갈까요? 바람 펴서 남의 가족 파탄낸 주제에 자기 가족은 소중하다며 등기를 집으로 보내지 말라는 상간녀 말에 완전 빡친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열받아서 소리친 게 먹혔는지 상간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우편물이 어디로 갈지는 내 마음이니까 그때까지 가슴이나 졸이고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현기증으로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몸이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정신력을 소모하기 싫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맡기기로 했어요. 결국 이혼은 합의가 아닌 소송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혼 소송 진행하면서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 중에 딸아이를 출산했어요. 그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없어서 친정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울지 않고 버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이를 낳은 벅참과 아이를 아빠 없이 키워야 한다는 미안함이 한데 섞여서는 묘한 죄책감과 슬픔으로 눈물이 났어요. 이번 한 번뿐이다. 오는 건 지금뿐이라고 되뇌이며 딸아이를 홀로 키웠어요. 육아휴직을 쓰고도 힘이 들어 친정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홀로 서기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 후 몇 개월이 지났을까? 갑자기 전 남편이 딸아이가 보고 싶다며 면접 교섭권을 써서 아이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도 혼자 지내면서 애 얼굴 보고 싶었겠구나 하고 마음이 좀 쓰였는데 애 보러 와서는 저한테 계속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당신 혼자서 힘들지? 내가 곁에 있어주면 진짜 덜 힘들 거야. 나 애한테도 잘하고 집중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만나지 않을래? 당신도 힘들잖아. 싱글맘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도와줄게. 저번 일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내가 헌신적으로 할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길래 이놈이 진짜 정신이 나갔나 싶었어요. 갑자기 왜 다시 만나자고 해? 그 여자랑 잘 안 돼? 상간녀가 이혼 안 하려나 보네. 그럼 더 잘 된 거 아니야?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여자 만나면서 살면 되지. 그 여자는 안 돼. 나 지금 당신이랑 그 여자 두 사람한테 양육비 줘야 해서 큰일 나게 생겼다고. 나는 맹세코 그 여자애가 내 애인지는 몰랐어. 그리고 피임도 확실하게 했었다고. 언제 임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듣고 나니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신이 돌아올 리가 없죠. 고작 3개월 만에 바람피는 놈인데 몇 개월 됐다고 제정신이 돌아오겠어요? 점점 썩어가는 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 남편 놈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들어보니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출산한 때에 상간녀도 임신 6개월 차였다고 해요. 당연히 상간녀 남편도 제 전 남편도 상간녀의 뱃속에 있는 씨가 당연히 상간녀 남편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상간녀 남편이 상간녀를 극진히 모시면서 살았는데 제가 그때 위자료 소송도 같이 했잖아요. 그때 결국은 상간녀 집 주소로 손해배상 우편물이 가는 바람에 상간녀 남편이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결국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 남편이 뱃속에 애가 누구 애냐며 난리를 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상간녀는 그 상황에도 대쪽같이 뱃속의 애는 자기 남편 애라며 실랑이까지 했다고 해요. 상간녀의 남편도 애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길이 없는 데다 여자가 극구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 긴가민가 했대요. 그렇지만 일단 불륜은 했다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 용서할 마음은 없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출산 전까지는 별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살짝 놀랐어요.
그 여자가 무슨 생각으로 애를 낳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확률이 반이니까 그쪽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나쁜 선택이었어요. 1년 채워 애를 낳고 당당하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상간녀 남편의 아이가 아닌 제 전 남편의 아이였다고 판명난 거죠. 결국은 전 남편은 졸지에 친자식이 둘이나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이후 상간녀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위자료 갚고 있고 제게 줄 상간녀 위자료도 갚아야 했으니 결국은 전 남편에게 찾아와 붙으려던 거였죠. 애가 둘이나 생겨서 좋겠네. 그냥 둘이 같이 살면서 벌면 되잖아. 근데 왜 나랑 다시 살자고 해?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 이제야 마음 편한 나 건드리지 말고. 그 여자 결국 이혼당하고 나한테 왔는데 애 들이밀면서 책임지라고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그 여자 이혼당하면서 유책 배우자 돼서 위자료 내야 하는데 당신이 낸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결국에는 위자료 지급해야 하잖아.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오면 나라고 별 수 있어? 나도 그 상간남한테 위자료 소송 걸려서 돈 내야 하는데 둘이 같이 있으면 빚더미에 앉는 거 순식간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내 자식이라고 결혼 안 할 거면 양육비라도 내놓으라고 난리잖아. 전 남편의 말은 이상하게도 들으면 들을수록 저를 빡치게 만들었어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에 화를 내지 않을 때도 된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은 딸아이를 보러 온 이유가 양육비를 한 명분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교섭을 하러 온 거라는 걸 알게 된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남편 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남들이 보든 말든 부끄러움보다는 이놈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야, 이 썩을 놈아. 네가 뭘 잘해서 지금 여기 와서 합치자는 소리를 해? 상간녀 임신시킨 게 내 잘못이야? 양육비를 두 사람한테 주려니까 아까워? 그럼 그런 짓을 하지를 말았어야지.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너 제정신 돌아올 줄 알았던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한테 알려줘? 아랫돌이 잘못 눌려서 집안 풍비박산 만든 건 물론이고 지 인생까지 스스로 나락 보내버리는 한심한 놈하고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알아? 네가 우리 딸 핑계대고 여기 와서 그런 말 하지만 않았어도 이 정도로 화나지는 않았을 거야. 저는 딸애가 1살도 안 되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깊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이 아이가 커서 이 한심한 놈이 아빠라는 걸 안다면 정말 생각만으로도 끔찍해요. 딸아이에게는 차라리 아빠의 존재를 숨겨버리고 싶을 만큼이었어요. 남편 놈은 저한테 한 대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지 배째라식으로 누워 애처럼 떼를 쓰더군요. 몰라. 나도 지금 너무 힘들다고. 당신이 안 도와주면 파산해서 양육비고 뭐고 아무것도 못 보낼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좀 알아서 해줘. 그쪽이랑 다르게 우리는 부부 사이였잖아. 작년까지만 해도 부부 사이였었지. 지금은 아니고. 잘 됐다고 생각하라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잘 만날 자신 있던 거 아니었어? 그깟 위자료 양육비 같은 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만나. 그 여자도 남편이랑 헤어졌다니 잘 됐잖아. 알콩달콩 위자료 갚으면서 그쪽 아기 재롱 보면서 살아. 나랑 사느니 그 여자랑 사는 게 더 마음 편할 거 아니야? 전혀 마음 편하지 않다고. 당신도 잘 생각해봐.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아빠 빈자리를 느끼면 나중에 우리 아빠 어딨냐고 물으면 어떡할래? 그런 일 있을까봐 미리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거라고. 찌질한 새끼. 정말 욕하고 싶은 걸 절실히 참으며 뻘소리 짓거리는 남편을 소리쳤어요. 나랑 살면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러게 왜 아빠 빈자리를 느끼게 할 짓을 했냐고. 그랬다고 내가 당신한테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잖아. 이미 한번 용서했으면 그때 깨끗하게 헤어졌었어야지. 그러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여자 다시 만나려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일 생각도 못했지. 앞날을 좀 생각하고 살아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나는 네 상간녀 바람막이는 절대 안 될 거야. 그리고 내 새끼 양육비도 절대로 다 받을 거고. 당신이 안 주면 당신 어머니 아버지한테까지 가서라도 받아올 거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 한 줌의 용서도 없는 제 목소리에 남편놈은 다시 또 질질 짜며
불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미안함은 전혀 없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며 지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놈이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거짓인 거잖아요. 이때 정말 후안무치라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표정만 미안하고 전혀 미안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전 남편이었던 거죠. 그렇게 전 남편을 놔두고 씩씩거리며 딸애를 데리고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줄줄 났어요.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요. 저딴 미친놈도 내 딸이라고 결국 면접 교섭권을 쓰면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전 남편놈 하는 꼴을 보니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도 않았고 볼 때마다 저지랄 할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 답답했어요. 솔직히 남편의 첫 번째 외도를 발견했을 때 저도 쉬운 마음으로 용서했던 건 절대 아니었어요. 외도를 겪어본 여자들은 다 그렇겠지만 그게 용서를 한다 만다의 판단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판단을 한다보다는 속어법이죠. 용서를 하는 것이 내게 더 나은가,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이 내게 더 나은가. 당연히 제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미 상대방은 저를 상처 주었고 그 상처는 아물지 못할 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도 용서했던 건 남편의 미안함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미안함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더러운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아예 식어버리더라고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는 딸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재혼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딸아이니까 다른 곳에 시집가기도 편하지 않냐고 묻기도 해요. 다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잘 알지만 딱히 마음이 동하지는 않아요.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고 생활에 활력이 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는 건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재혼을 할 만큼 남자에 대한 신뢰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은 상태라 당분간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매번 애를 만나고자 시도하는 남편을 막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은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지만 앞으로 좀 더 크면 다르겠죠. 곧잘 제 말을 따라하며 놀기 좋아하는 딸애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서 아빠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왜 자기는 아빠랑 같이 살지 않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감이 오질 않거든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 것 같고 아빠가 바쁘다고 말하면 그럭저럭 넘어갈 것 같긴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겠죠. 혹시 나중에 아이가 좀 커서 왜 자기는 아빠가 없냐고 물어보면 이혼 사유를 솔직하게 밝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혼했다는 것만 밝히고 그 사이의 일은 어른들의 일이라고 일축시키는 것이 더 좋을까요?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